자, 그러면 여기 새통합 문서를 열어서 새 창을 띄워 볼게요.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가볍게 말씀드려 본다면 엑셀은 기본적으로 워크북과 워크시트가 있어요. 워크북이라는 건 하나의 파일이라고 뜻한다면 워크시트는 그 파일 안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부동산 중개 실적 현황이라는 이 문서를 지금 워크북, 워크시트 안에다가 만들 생각인 거예요. 자, 여기는 ABCD라고 되어 있는 게 보였죠? 이거는 열. 이렇게 세로줄을 열이라고 하고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가로줄은 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요 한 칸 한 칸은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마우스로 찍었을 때 그 부분에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서 보일 텐데요. 이거는 전체 이 많은 셀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된다라고 해서 셀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셀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했을 때 그 선택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 셀 포인터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죠. 셀 포인터는요, 마우스로 찍어서 움직일 수도 있었고 방향키로 움직여주거나 탭을 누르거나 엔터를 쳐서도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요. 셀은 각각의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를 어떻게 읽냐면 열을 먼저 읽고 행을 먼저 그 다음에 읽으면 됐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셀 포인터를 찍은 이 부분은 G열에 있는 6행의 셀이다 라고 해서 G6셀이라고 불렀었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주소는 이름 상자에 그대로 표시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이 부동산 중개 실적 현황이라는 표를 만들기 위해선 열 너비를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열을 1로 너비를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열의 너비를 조절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요 가장자리 셀 포인트 죄송해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열 머리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B열과 C열 사이 열 머리글 사이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두면은 두 방향 화살표 표시가 나고 이때 마우스를 끌어서 넓히는 것도 가능했었고요. 아니면 여기 안에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다면 B열에서 열머리글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B열에서 가장 긴 셀을 기준으로 열머리가 이렇게 조절이 되기도 했었던 거 아마 확인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열너비에 A열을 1로 줘라 라고 아예 치수를 명시를 해놨다면은 그때는 요 A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로 가셔서 이 열 너비를 1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열 너비는 기준값은 8.38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우리는 여기서 주어진 대로 1을 적고 확인을 하게 되면 열 너비가 1만큼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B2셀부터 이제 내용을 적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평수를 적을 때예요. 44를 적는 걸 이렇게 적고 나서 엔터를 쳤어요. 그 다음 제가 여기다 67을 적으려고 6을 적으면요. 이렇게 67, 21, 58, 34가 나와요. 신기하죠? 이게 엑셀 2016에서 더 올라간 기능이에요. 2010에는 없는 기능인데 옆에 보면 물건명에 여기 44, 67, 21, 58, 34가 평수인 거잖아요. 그쵸? 이 부분을 얘가 알아서 캐치해서 적어주는 그런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터를 쳤을 때 21, 58, 34가 자동으로 찍히는 그런 기능이 2016에서 신규로 나온 기능입니다. 2010에선 없어요. 요거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 거고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근데 알아두시면 조금 더 편하시기는 하실 거고. 전세를 쳤었으면 네. 다음에 전자를 치면 전세가 나오는 네, 전세를 쳤었을 때 그 다음에 전을 치면은 전세가 나와요. 이거는 엑셀에 원래부터 있는 기능인데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에다가 제가 따로 적어볼게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러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대자를 적으면 대구가 나와요. 그죠? 엔터 치면은 적용이 되고, 만약 대자를 적었는데 대전을 적어야 되면은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근데 그 다음번에 서울 적고 뭐 대자 적을 때 대구가 나오거나 대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앞에서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다 보니까 엑셀에서 뽑아줄 게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직접 적으셔야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이제 문자인 경우인데요. 이 숫자인 경우는 안 되고, 문자인 경우 요 위쪽에 내가 적은 게 똑같은 내용을 적을 게 있으면 자동으로 적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엑셀의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해요. 네, 질문 잘 해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내가 만약에 요 앞에 있는 대구를 적을 거예요. 근데 대자를 계속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 좀 편하시냐면 컨트롤하고요. 작은 따옴표를 다시 정리해요. 컨트롤하고 작은 따옴표를 누르면 바로 전에 적었던 글자가 적혀지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물론 모르셔도 돼요. 근데 알아두시면 좀 편하니까 혹시 메모할 때 있으면 그냥 메모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따옴표는요. 엔터 옆에 보면은 꼭 쉼표같이 생겨있는 애가 작은 따옴표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컨트롤하고 아래 방향 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알트랑 아래 방향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 밑에서 알트 아래 방향 키를 누르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해서 요 앞에 내가 적었던 것이 목록으로 고를 수 있게도 나와요. 알트 아래 방향표, 알트 아래 방향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작성할 때 훨씬 편하긴 하겠죠. 알트 아래 방향 화살표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적었던 내용을 목록으로 뽑아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자,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해답이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알트하고 아래만. 네, 알트 아래 화살표. 사실 저는 컨트롤 작은 따옴표보다 알트 아래 방향 화살표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건 여러 개를 고를 수 있는데 컨트롤 작은 따옴표는 바로 위에 적은 걸 바로 아래다 똑같이 적을 때만 활용이 되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쓸 수 있겠죠.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하고 뭐 서울시, 뭐 광진구, 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자를 적으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좀 세부적으로 말하면 컨트롤 아래 방향 키를 누르면 요 바로 앞에 있는 게 그대로 적히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편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활용하시는 빈도는. 자, 일단 요 정도 설명하고요. 계속해서 여기 있는 실습 문제를 그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 실적 현황에 데이터를 작성을 했었고요. 여기 사이에 지금 주택 종류랑 구분, 평수랑 물건명 사이 이 부분에다가 소재지를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소재지를 여기다 깜빡 한겨져. 그쵸? 그럼 내가 소재지를 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 C열에다 소재지를 넣고 싶은 거니까 C열의 열 머리글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삽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삽입을 누르시면 C열이 삽입이 되면서 원래 C열에 있던 것들은 옆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C열에다가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소재지를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을 삭제한 후 열을 숨겨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어느 행이 삭제가 됐나 한번 보니까 사당 다음에 원래 거여였는데 거여가 없어졌네요. 그쵸? 그러면 거여에 해당하는 요 5행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를 하시면 해당 행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가 되면은 그 밑에 있던 줄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행을 삭제하고 열을 숨겨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 숨길 열은 여기는 C열이네요. 소재지. 그럼 소재지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숨기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C열이 숨겨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렇게 C열을 숨겼어요. 그런 이유는 C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출력을 할 때 C열이 나오면 안 되는 경우, 그때 이제 이렇게 숨겨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재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중요한 어떤 자료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라지면 안 되는 자료인데 출력을 할 때는 그게 이제 장부에 찍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숨기기를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인쇄하게 될 때 안 나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C열을 꺼내는 것도 배웠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내가 C열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을 다시 꺼내고자 한다면 C열을 포함한 데이터를 범위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B열서부터 D열이라든지 더 많이 잡거나 상관은 없어요. C열이 포함되어 있게 범위를 잡으신 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숨기기 취소를 해주시면 아까 숨겨놓았던 C열을 다시 꺼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플러스 해보자면은 우리가 삽입하는 거랑 삭제하는 거를 활용을 했어요. 그쵸? 삽입을 할 때는 해당 줄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삽입을 누르면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지금 오행을 삽입하고 싶어요. 오행을 선택한 채 컨트롤 플러스는 삽입이에요. 숫자 키패드 쪽에 플러스 있어요. 플러스 눌러서 삽입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컨트롤 마이너스는 삭제겠죠. 컨트롤 마이너스는 이렇게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당 사이에 사당 1동, 사당 2동, 사당 3동, 사당 4동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을 삽입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여러 줄을 선택한 채 컨트롤 플러스를 하면 여러 줄이 삽입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 줄을 삭제해야 되는 경우다. 그럴 때도 여러 줄을 선택한 채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쉽게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행도 마찬가지고 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가 D열을 뭔가 추가하고 싶다. 그럼 D열을 선택한 채 컨트롤 플러스는 추가, 컨트롤 마이너스는 삭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삽입 삭제보다 더 많이 쓰는 건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를 좀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는데 지금 한 번씩 적용해 보시고 질문 주세요. 한 1분 정도 적용해 보실 시간 드리고 그 옆에 시트 편집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트 편집하기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트 이름은 기본적으로 시트 1 이렇게 주어져요. 근데 이렇게 놓았을 때 이 시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시트의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에 맞게 바꿔주게 된다면 내용을 보지 않고도, 즉 시트 이름만 보고도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트의 이름을 바꿔보는 방법을 한번 익혀볼 거예요. 여기서 봄학기 강좌 안내가 먼저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우리 부동산부터 한번 해볼게요. 조금 뒤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봄학기 강좌를 안 적으신 분이 있으시죠. 자, 부동산은 어디서 수정을 했나? 25페이지 쪽에서 수정을 했네요. 시트 삭제하고 수정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책에 있는 내용은 별로 안 보셔도 돼요. 책보다 더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기 시트 1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그럼 이름 바꾸게 돼요. 네, 책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아니다 서식에 가서 뭐 이름 바꾸기를 해라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훨씬 쉬워요. 그죠? 자, 이대로 부동산이라고 바꿔볼까요? 부동산 하고 엔터 치면 돼요. 그죠? 시트를 추가하실 때는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시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를 때는 이렇게 빈 시트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얘가 부동산 중개실적 현황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5월 자료라고 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내가 6월 자료도 이걸 다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뀌는 부분들만 다시 편집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시트를 늘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다시 작성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 만들어 놓은 시트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시트 복사를 해볼게요. 시트를 복사하실 때는 컨트롤을 누르면서 이 부동산 시트를 끌어서 여기 옆에 여기 혹시 역삼각형 보이세요? 세모난 거? 이때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시트를 복사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6월로 바꾸고 여기서 뭐 달라진 부분들 있으면 그 달라진 부분 또는 이거 뭐 나간 거면 뭐 나간 건 지우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매물을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쵸?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요양보호사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더 추가가 되세요. 그쵸?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는 없어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 데이터에서 예를 들면 뭐 좋은 일로 없어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고 그쵸? 그러면 이렇게 6월 데이터에서 빼거나 추가하거나를 할 수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시트를 복사하는 거는 여기 위에서 컨트롤 누르면서 그냥 끌어다 이렇게 플러스 모양 나오면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안 어려워요? 그럼 부동산 뭐 2, 부동산 3 이렇게 이름이 임시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 이름은 바꾸면 돼요. 따닥 해가지고 뭐 여기를 뭐 7월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라서 이름은 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 내용 어렵진 않으셨죠? 그러면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여기 부동산 뭐 5월, 6월, 7월 이런 식으로 좀 구분될 수 있게 이름을 조금 바꿔서 편집을 해보실래요? 뭐 얘는 부동산 5월로 할까요? 아까 5월로 적었으니까 저는 꼭 저와 똑같이 뭐 5월, 6월, 7월 이렇게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구분이 될 수 있게끔만 좀 적어주세요. 자, 기본 엑셀에서 우리가 이렇게 5월, 6월, 7월 이렇게 시트를 복사를 해봤어요. 근데 아까 이 시트 2는 제가 그냥 임의로 늘렸던 시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트. 그쵸? 필요가 없죠? 그럼 제거도 해보려고요. 자, 시트를 제거하실 때는 시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있어요. 요거 누르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추가해 놓은 시트가 있는데 필요 없을 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시트를 내가 앞으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원래는 이동을 먼저 하고 복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복사 먼저 얘기를 했어요. 자, 얘를 만약 이 앞으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다. 그럴 땐 이 시트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그냥 끌면 돼요. 아까 컨트롤 누르면서 끄는 건 복사라면 그냥 끄는 건 이동인 거 확인되셨나요? 네, 한번 이렇게 시트를 이동하고 아니면 시트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복사해보는 부분들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한 번씩 연습을 해보셨다면 이번에는요. 실제 이제 수업을 다 배우고 간 학생이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엑셀 수업을 듣고 이제 취업을 한 학생이에요. 취업을 한 학생이 저한테 SOS를 청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나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여기 지금 5월 부동산, 6월 부동산, 7월 부동산 이렇게 얘가 장부를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래처한테 7월 부동산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어제도 뭐 저장해봐서 아시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엑셀은 워크북 단위로 즉 파일 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항목 하나만 떼서 보낼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 이걸 작성을 또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진 않겠죠? 자,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7월만 따로 떼내고 싶다. 아니면 7월만 따로 복사해서 새로 파일을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 7월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에서 이번엔 이동 복사라는 걸로 한번 가보세요. 이동 복사. 얘를 요 대상 통합문서가 지금 통합문서 1로 되어 있어요. 그쵸? 이 부분을 누르시고 새 통합문서로 바꿔버리세요. 그러고 여기서 만약에 이 복사본 만들기를 체크하지 않고 확인을 해버리면 얘가 옮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이 문서에서도 부동산 7월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나는 거래처한테 요것만 떼서 보내줄 거기 때문에 내 원본, 즉 이 장부에는 이 부동산 7월 내용이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럴 때는 복사본 만들기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확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따로 엑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저장하시면 돼요. 파일에 저장 들어가서 찾아보기. 뭐 일단은 내가 전송할 문서니까 뭐 바탕화면에 놓고 싶으면 바탕화면에다가 뭐 7월 부동산 현황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7월 달만 따로 떼가지고 거래처한테 메일로 보내면 돼요. 그쵸? 근데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를 나중에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쉽게 좀 이해를 하실 건데 여기 기본서에는 원래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기본서에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좀 미리 얘기를 드린 거니까 나중에 활용하실 때 참고적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보이죠? 이렇게 부동산 7월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탭색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통은 이렇게 이용을 해요. 만약에 이게 매출 현황이라고 한다면 1월, 2월, 3월에서 12월까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를 어떤 색깔로 넣고 2월부터 뭐 4월부터 6월까지를 다른 색깔로 넣고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하기 훨씬 쉽죠. 왜냐면 이렇게 탭 색깔들이 지금 다 회색이면은 사실 지금 시트가 몇 개 안 돼서 그렇지 여러 개의 시트가 되었을 때는 구분이 조금 힘들어요.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탭에다가 색깔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탭의 색깔을 넣을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탭색으로 갑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색깔을 그냥 눌러만 주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가니까 내가 구분을 지을 때 또는 어떤 중요한 어떤 시트의 경우는 탭색을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해줄 수도 있겠죠. 만약에 5월부터 7월까지다. 그럼 5월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르면서 7월을 선택하면 연속된 범위가 선택이 돼요. 저번 시간에 제가 Shift는 연속, 컨트롤은 비연속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탭색을 만약 주황색으로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그룹별로 색깔을 똑같이 넣으면 일단 훨씬 더 구분할 때 예쁘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서를 찾아서 나중에 보셔야 되고, 그쵸? 그렇게 활용하시고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둘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탭색을 설정하시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 주황색 범위 잡은 데를 그냥 할게요. 자, 첫 번째 시트를 클릭.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시면서 끝번째 시트를 클릭. 자, 원래 Shift는요 연속된 범위를 선택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5월이라는 부동산 5월이라는 시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7월을 Shift 누르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세 개의 시트가 선택이 된 상태가 돼요.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위쪽에 보면 그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거는 시트가 여러 개가 선택이 됐을 때 화면에 저렇게 그룹이라고 뜹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금전출납부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매번 서식을 1월 거 만들고 복사 이렇게 해도 되긴 하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범위를 잡아놓고 서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가볍게 확인해 보려고 일단 선택을 했고요. 아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시트 5번은 따로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옆에다가요. 그냥 지금은 작성자 해서 그냥 그 옆에 본인 이름 저는 이수정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니까 뭔가의 변화를 준 거예요. 그죠? 부동산 5월, 6월, 7월이라는 시트 3개를 선택을 해놓고 제가 여기다가만 작성자 이수정이라는 어떤 글씨를 적었어요. 자, 이 상태로 이 밑에 5월이나 6월, 7월을 보면요. 모두 지금 선택을 해놨던 시트에는 작성자 이수정이라고 조금 전에 수정해서 적은 글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선택을 하지 않았던 시트 5번을 찍어보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즉 내가 만약에 서식을 똑같이 만들어서 활용하고 싶다면 시트를 원하는 만큼 추가를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서식을 만드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말이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금전출납부를 만든다고 쳐요. 그럼 여기다가 시트를 하나, 둘, 셋, 넷 해서 12개 시트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는 시트 이동이에요. 여기 앞으로 이렇게 시트가 많아졌을 때 보는 거, 얘는 뒤로 이렇게 보는 거. 얘 이름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서식이 없는 상태로 제가 12월까지를 만든 상태예요. 그쵸? 이때 1월 시트를 선택해 놓고 Shift를 누르면서 12월 시트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모든 시트를 선택하면은 시트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시트가 선택이 되면서 이 위쪽에 그룹이라고 표식이 생겼을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날짜, 내용, 수입, 지출, 잔액 이런 식으로 서식을 만들어서 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고 뭐 테두리도 아직 우리가 안 배우긴 했지만 요 홈에서 글꼴 가서 여기 테두리를 제가 모든 테두리 눌러볼게요. 테두리가 쳐지기도 하고 범위 잡아서 가운데 정렬에 색깔도 노란색으로 예쁘게 채웠다라고 한다면 서식은 일부러 지금 안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1월이나 2월이나 3월이나 4월이나 5월이나 6월이나 어떤 시트에도 다 똑같이 서식이 입혀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요런 뭐랄까 여러 장짜리 어떤 시트를 만들어서 활용하셔야 될 때는 지금처럼 시트를 복사해서 만들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시트를 한 번에 만들 때 여러 개 시트를 같이 선택해 놓고 만드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자, 파일에서 새 문서 열게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이렇게 하면 새 창이 열렸어요. 자, 새로운 문서를 만든 후 시트 1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문서를 작성한 다음 열을 삽입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너비를 A열은 열 너비를 1로 바꿔주시고요. D열 같은 경우는 열 너비를 16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D열은 16이고 A열은 1이에요. 나머진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열이 지금 뭐가 늘어났나 봤더니 C열이 늘어났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C열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누르면 삽입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네.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삽입도 괜찮아요. C열 선택한 채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삽입 또는 컨트롤 플러스 그러고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 구분 여기는 제조 여기는 제조 수입 자, 다음과 같이 삽입된 열의 데이터를 입력한 후 열을 숨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코드 번호, 생산 구분, 다음 분류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D열에 있는 분류를 선택한 채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숨기기. 그러면 C열 옆에 있는 D열이 숨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라는 건 여기 보면 C열하고 E열 보시면 D열이 없는 걸 보고 숨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얇게 두 줄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에서는 어떻게 적혀 있나 봤더니 시트 1이라는 요 시트 이름을 판매 현황으로 바꿔보래요. 그럼 더블 클릭해서 판매 현황. 시트는 지금 원래 2010에서는 시트 1, 시트 2, 시트 3까지 자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2016에서는 시트가 원래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대신에 우리 이 시트를 복사하는 걸로 연습을 해볼까요? 자, 그럼 이쪽에 있는 판매 현황을 복사하실 때는 컨트롤 누르시면서 옆으로 끌면은 시트를 복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시트를 만약에 이동을 하려면 이 시트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다가 시트를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 실전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는데요. 어려우신 분은 질문 주시고 잘 되시는 분들은 이 뒤에 있는 데이터 입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서 저장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어제, 지난주에 저장한 폴더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폴더를 찾을 수 있는데 저번에 저장한 거면 저는 LXL을 누르면 되긴 하겠지만 오늘 새로 저장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보죠. 아니면은 최근에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나와 있지 않겠죠? 그럼 찾아보기를 눌러서 내가 저장할 경로를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라이브러리 문서라는 폴더가 열릴 텐데요. 여기서 내가 저번에 만들어 놓았던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폴더를 만들지 않았었거나 아니면 다르게 분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새 폴더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폴더를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파일 이름은 통화문서 4라고 해놓으면 못 알아먹겠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현황이라고 이름 줘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은 저장해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일단 우리가 폴더를 만들었었으니까 그 폴더를 선택을 하셔서 저장하시는 걸 연습해 주시고요.
어제 폴더를 만들지 않으신 분은 새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본인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폴더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문서에 엘리엑셀이라는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다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 부분에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 여기서 새 통합 문서를 열어서 따로 파일을 열게요. 자, 여기다가 열너비는 A열을 1로, B에서부터 D열은 11로 맞추래요. 그래서 A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를 1로 맞춰주시고, 이 표시가 땡땡 표시가요, 에서부터라고 그냥 읽으죠. B에서부터 D열까지는 11을 줘라. 그러니까 B열에서부터 끌어서 D열까지 이렇게 잡아요. 그런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를 11로 잡아주시면 B, C, D열은 조금 넓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내용 적겠습니다. 자, 2번, 31페이지 2번인데요. 한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P2셀을 더블 클릭해 볼까요? 따닥. 그러면 이렇게 셀 편집 상태로 설정이 됐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현황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끌어서 범위를 잡아주세요. 자, 마우스로 누르면서 끄는 걸 드래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고, 검토의 언어 그룹에서 한글 한자 변환을 클릭합니다 라고 돼 있죠. 여기 검토 탭에 보시면 언어의 한글 한자 변환이 있어요. 저희는 그냥 한자 버튼을 눌러서 들어갈게요. 키보드에 표준 키보드 보면 한자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마 버튼을 보시면 한자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일 텐데,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글 한자 변환이 똑같이 떠요. 근데 요즘 키보드 중에서 게임용 키보드라든지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 가끔 한자 버튼이 없는 키보드들이 있대요. 그런 경우는 검토의 한글 한자 변환 눌러서 변환하시면 되세요. 자, 어쨌든 여기서 현황에다가 범위를 잡고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한글 한자 변환이 뜹니다. 자, 이때 현황이라는 글씨를 선택을 하시고 입력 형태를 한자로 선택을 하신 후에 변환을 누르면 현황이라는 게 한자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호를 입력해 볼게요. 자, B2셀의 이 주차라는 글씨 앞에다가 커서를 놓은 다음에 삽입 탭에 보시면 기호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면 키보드에 없는 기호를 찾아서 입력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기호에서 글꼴은 맑은 고딕, 집합은 하위 집합에서 도형이라는 걸 골라주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 기호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모난 모양 요걸 선택을 하시고 삽입을 하면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닫게 하면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삽입을 눌러보세요. 삽입의 기호. 근데 사실 삽입의 기호 매번 이렇게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더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33페이지에 보시면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한글 자음을 사용해서 기호 입력하기라고 보이시죠? 네, 자음을 한번 쳐볼게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미음. 미음을 쓰고 한자 키를 툭 누르면은 이렇게 특수문자가 나와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펼침 단추를 눌러보면 특수문자를 이렇게 펼쳐서 보고 마음에 드는 특수문자를 눌러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예를 들어서 미음 한자 이렇게 누르면 특수문자가 나오고 요 끝에 있는 펼침 단추를 눌러서 메뉴를 고르면 이렇게. 미음 한자는 보통 도형 기호들이 나와요. 그럼 니은 한자의 경우는 괄호 문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응 한자의 경우는 이런 원문자 기호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엑셀은 한글 자음을 치고 한자 키를 누르면 기호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실제 삽입을 기호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으니까 요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자음마다 모두 다르게 있어요. 예를 들어 디귿 한자의 경우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들이 있고요. 리을 한자의 경우는 단위 기호들이 있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33페이지 하단에 분류가 적혀 있어요. 참고적으로 보시고 많이 쓰는 건 외워두시면 되겠죠. 일단 미음 한자는 많이 쓰니까 일단 미음 한자만이라도 외워두셨다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5페이지 시간 입력하기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시간은 10분초를 9땡땡 5땡땡 32 이런 식으로 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거든요. 이게 9시 5분 32초란 뜻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C3셀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9 적고 나서 콜론 5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9시 05분의 형식의 시간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자, 우리가 날짜랑 시간을 입력할 때요. 날짜는 우리가 어떻게 입력하냐면 백이나 슬러시를 이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년 슬러시 8월 슬러시 15일 해서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날짜 형식이 입력이 됩니다. 또 20 빼기 8 빼기 15를 해도 똑같이 입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적을 때는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날짜를 적을 때는 슬러시나 빼기 기호로 구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8 슬러시 15 이렇게만 적어도요.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8월 15일이라는 날짜 형식으로 바뀌도록 엑셀에선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컨트롤 누르시면서 세미콜론을 눌러볼게요. 이건 어디 적혀 있냐면 밑에 있는 플러스 알파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현재 이 컴퓨터에 적혀 있는 이 날짜가 자동으로 찍혀요. 컨트롤 세미콜론 하면은 여기 지금 2020년 12월 22일이잖아요. 이 날짜가 자동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찍힌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팁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팁 첫 번째 팁에 현재 시스템의 시간을 입력하기라고 적혀 있는 부분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이 있죠.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시스템상의 날짜, 시간 날짜가 자동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세미콜론은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찍힌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은 지금 시간이 찍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이요. 자, 날짜 시간 입력하는 부분까지 한 번씩 확인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 일단 질문사항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 다시 만들기 새 창을 좀 열어주세요. 얘는 저장 안 해도 되는 거. 저장하고 할까요? 그러면 요거를 파일에 저장하기 찾아보기 눌러서 아까 저장하셨던 폴더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줄 거니까 주차 현황이라 적으면 되겠죠? 주차 현황. 언제나 파일명은 알아보기 쉽게 저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통합 문서 눌러주세요. 37페이지입니다. A열은 연러비를 1로 맞춰주시고 C에서부터 2열은 연러비를 11로 맞춰주세요. 11. 그 다음 내용을 적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기호가 있죠. 이렇게 적을 거면 미음 한자. 여기서 모양을 고르시고 사내. 사내라는 글자를 블럭 지정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사내를 한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글 뒤에 한자가 있는 형식이므로 사내라는 걸 고르신 후에 한글 뒤에 한자가 있는 입력 형태를 밑에서 골라주세요. 그리고 변환하면 이렇게 바뀌죠. 생년월일 적을 때는 74/10/21 이런 식으로 적으면 1974년 10월 21일이 적힐 거예요. 73 빼기로 해도 되고요. 빼기 5 빼기 7 이렇게 79 빼기 4 빼기 1 여기는 78 빼기 11 빼기 26 이렇게 시간은 콜론으로 구분해서 적어주시는 거예요. 진단 날짜 13 빼기 7 빼기 1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금방 작성 가능합니다. 다 작성하신 분은 저장해 주시면 돼요. 파일에서 저장. 아까 엘리 엑셀에다 저장할 거니까 여기다가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사내 건강진단 접수 현황. 자, 그러면 요것도 다시 파일에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엑셀의 기능 중에 자동 완성은 아까 보셨어요. 그러면 이번엔 자동 채우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동 채우기는 같은 데이터나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데이터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자동 채우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동 채우기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만큼 문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넘겨서 볼게요. 41페이지 플러스 알파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채우기 핸들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에 따른 자동 채우기 결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문자는 같은 문자가 입력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일을 적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요점 보이세요? 여기 요점. 이 셀 포인터 오른쪽 하단에 점. 이걸 채우기 핸들이라고 해요. 채우기 핸들. 자,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은 이렇게 흰색 플러스 표시에서 까만색 플러스 표시로 바뀝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내리시면요. 이게 바로 자동 채우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끌어보니까 문자의 경우는 같은 문자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Z는 실행 취소입니다. 컨트롤 Z. 자, 그러면 이번에는 채우기 핸들을 끌을 때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어볼게요. 그래도 똑같이 문자가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자, 이번엔 숫자를 볼 거예요. 이 한일이라는 글자 옆에다가 이 삐열에다가 좋아하시는 숫자를 하나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1을 적었다. 채우기 핸들을 끌어볼게요.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 1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보자면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같은 숫자가 입력되고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이 계속해서 입력되는 게 맞죠. 자, 컨트롤 Z 실행 취소해서 일단 두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면서 아까 전과 같이 채우기인들을 끌어볼게요. 이 경우는 숫자의 경우 이렇게 일씩 증가가 되는 값이 적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채우기인들을 그냥 끌면 같은 숫자가 입력되고 좀 전과 같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인들을 끌어보면은 일씩 증가되는 값이 입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요 옆에다가 1을 적고요. 그 뒤에다가 3을 적을게요. 1하고 3 이렇게 적어주세요. 1하고 3은 이 두 칸을 같이 잡아볼까요? 이 안쪽에서 이렇게 끌어서 잡으시면 돼요. 안에서 이렇게 끌어서 잡으시면 두 칸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이 두 칸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끌어볼게요. 이 경우는 1하고 3이 2씩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2씩 증가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실행 취소. 만약에 이 상태로 똑같은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 끌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13131313 복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문자와 숫자 조합을 연습해 볼게요. 채우기 핸들을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중곡 1동. 자, 중곡 1동은 중곡하고 동자는 문자고 일자는 숫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엑셀에서는 문자로 취급을 하는데 이 중곡 1동을 선택한 채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면요. 이렇게 중곡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의 형식으로 일씩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자면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같은 문자와 일씩 증가한 숫자가 입력되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걸 끌어볼게요. 채우기 핸들 끌면은 이 중곡 1동이라는 글자 자체가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옆에다가 이번에는 1학년 1반. 1학년 1반은 문자랑 숫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점에선 똑같지만 숫자가 두 번 들어갔어요. 그쵸? 이런 경우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요. 맨 뒤에 있는 숫자만 일씩 증가되고 나머지는 복사가 돼요. 이렇게. 자, 이 상태로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보면은 1학년 1번만 나오겠죠? 자, 이번엔 날짜를 보겠습니다. 날짜는 여기다가 오늘 날짜 한번 적어볼까 하는데 오늘 날짜는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나오죠? 자, 2020년 12월 22일을 적었어요. 이거를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은 이렇게 하루씩 증가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이때 만약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은 복사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네, 날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요 끝에 보시면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다양하게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평일 단위 채우기 하면 평일로만 나와요. 22일, 23, 24, 25까지가 금요일이거든요. 26, 27이 토, 일요일이에요. 토, 일요일은 제외한 채로 이렇게 평일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여기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월 단위 채우기 하면 월별로 12월 22일, 1월 22일, 2월 22일, 3월 22일 이렇게 다시 채우기 옵션에서 연 단위 채우기 하면 연별로 12월 22일, 2021년 12월 22일, 2022년 12월 22일 이렇게 다시 만약 이거를 눌러서 내가 만약 셀 복사하겠다 그럼 똑같은 날짜로만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년 12월 20일, 20년 12월 24일.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날짜랑 이 날짜 사이의 간격은 4씩 증가가 됐네요. 그쵸? 자, 이렇게 두 칸을 잡고 채우기 핸들 끌면은 4씩 증가된 날짜를 적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컨트롤 Z, 컨트롤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 끌면은 이 날짜가 반복 복사가 됩니다. 자, 내친김의 시간도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하면 지금 시간이 나와요. 딱 3시 30분인가 봐요. 그럼 얘를 채우기 핸들 끌어보면은 시간은 시간일씩 증가돼요. 4시 30분, 5시 30분, 6시 30분 이렇게 나오는데 컨트롤 Z, 이걸 만약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은 복사가 되겠죠? 네, 참고적으로 좀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서 질문 받을게요. 자, 그러면 요 뒤에다 계속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월을 적고 채우기 핸들을 끌어볼까요? 그러면은 월화수목금토일이 나와요. 만약 1월을 적고 채우기 핸들 끌어볼까요?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 나오고 나서도 1월로 다시 돌아가네요. 갑을 적어볼까요? 갑을 적고 채우기 핸들 끌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가 나와요. 그러면 좋아요. 자를 적어볼까요? 자. 채우기 핸들 끌어보면은 자축인물, 진사오미, 신유술회가 나와요. 그러면 가를 적고 채우기 핸들 끌면 뭐가 나올까요? 예상대로 나오든지 한번 끌어보시면은 가만 나와요. 그 이유는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문자는 어떻게 된댔어요? 문자는 채우기 핸들 끌면 같은 문자가 입력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얘네들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자, 그럼 왜 얘네들은 이렇게 나오는지 일단 설명드리면 엑셀에서는 자주 쓰는 것을 미리 등록을 해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자주 쓸 것 같은 것들은 기본으로 등록을 해놨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가나다라를 자주 쓸 것 같다면 그걸 등록해 놓으면 돼요. 그게 어디 있냐면 잠깐 뒤로 넘겨서 44페이지 볼게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 데이터 등록하여 자동 채우기로 데이터 입력하기.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가 가나다라를 많이 쓸 것 같다. 그러면 등록하러 한번 가볼게요. 파일에 보시면은 여기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파일에 옵션. 여기서 고급을 눌러보세요. 고급.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여기에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가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1월화 수목금토나 자축인묘 가불병정 다 이쪽에 있는 게 보이죠? 내가 만들 때는 새 목록으로 만들면 돼요. 가, 엔터, 나, 엔터, 다, 엔터, 라, 엔터, 바, 사. 추가 누르고 보면 이쪽에 들어갔고요. 확인 누르면 적용. 확인. 그 다음 얘를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까지도 쭉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 들어가봐요. 파일에서 옵션 에서 고급 에서 쭉 내려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고급이 안 뜨는 이렇게. 자, 이거 확인해서 우리 가나다라 이렇게 끌어보는 거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줬던 서식을 없애고 싶을 때도 똑같이 파일에서 옵션 고급에 채우기를 쭉 밑으로 내려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채우기 된다. 스크롤 바를 그죠? 여기서 아까 만든 가나다라 마바사를 선택해서 삭제를 하시면 이제 목록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다음 가나다라 마바사를 끌을 때는 이제 똑같이 가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일에서 옵션, 고급에서 쭉 밑으로 내려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여기서 편집할 걸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돼요. 자,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면 1, 4분기를 적어보세요. 그냥 밑에다 하세요. 그리고 요 1, 4분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가 뭐예요? 응, 그쵸. 그래서 이 밑에는 1월을 적을게요. 자, 1, 4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잖아요. 1월을 오른쪽 하단에 채우겐들을 밑으로 끌면은 2, 3, 4, 5, 6, 7, 8, 9, 10, 11, 12월까지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쵸? 1, 4분기를 우리가 표시할 때는 1, 4분기만 잡는 게 아니라 두 칸, 요 빈칸까지 잡으면 이렇게가 지금 한 문금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 채우겐들을 끌면은 이렇게 세 번째에 하나씩 이렇게 적히기도 합니다. 범위를 잡는 거에 따라 달라요. 얘만 잡고 끌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3월까지가 1, 4분기라면서요. 그러니까 3월까지를 잡고 오른쪽 하단 채우기들을 옆으로 쭉 끌어보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가 나오겠죠? 안 되니까 1월이 좁고 2월이 넓고 하면 안 되니까 2월부터 저는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12월까지 잡은 다음에 같이 너비를 조절하면 다 똑같은 너비로 맞춰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표를 이쁘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10 만약에 그 뒤에다가 한 3칸 정도 띄어서 20 이렇게 적었다고 친다면 10하고 20에 3칸 정도 띈 범위까지 잡아서 채우겐들을 끌어보면은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3칸씩 띄면서 10씩 증가되는 서식도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또는 뭐 10, 20 이렇게 적었다고 쳐요. 이건 연속되는 거라면 범위 잡아서 채우겐들 끌면은 10씩 증가하는 서식도 쉽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 셀 서식이요. 셀 서식이란다. 이 지금 자동 채우기 기능이 은근히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좀 연습해 두시고 본인 걸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좀 연습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날짜에 대한 서식들이 이렇게가 있어요. 시간에 대한 게 보통 이런 식으로 오후 1시 30분 이렇게 적히는 애가 있고 아니면 1시 30분 PM 이런 식으로 적히는 애가 있어요. 만약 이런 형식이 골라져 있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내가 자동으로 원래 주려고 준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자동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여기서 아마 컨트롤 작은 따옴표를 눌러서 설정을 했었던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서식을 줬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마 고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서식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대로 바뀐 채로 나오게 되거든요. 셀 서식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좀 어려우실 텐데요. 서식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번에 보실 페이지는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실 건데요. 역시 밑에 있는 플러스 알파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설명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요 밑에 빈 공간 아무데나 커서를 두시고요. 서울이라고 적어볼까요? 서울시
하고 엔터를 치면 보통 한 셀에 한 줄밖에 안 적혀요. 그죠? 서울시하고 엔터 처음에 주게 되면은 서울시만 적힌 채로 내려와요. 근데 요 밑에 아무데나 커서 놓으시고 한 셀에 여러 줄을 적을 때 하시는 게 바로 플러스 알파 38페이지 플러스 알파에 적혀 있는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하게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라고 똑같이 적은 상태에서 Alt 누르면서 엔터를 치면은 한 셀에 여러 줄을 적을 수 있어요. 광진구 Alt 엔터 중곡동 하고 엔터 치면 한 셀에 여러 줄, 즉 이렇게 세 줄이든 네 줄이든 작성하시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에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하기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Alt 엔터를 사용하며 원하는 곳에서 줄을 바꾸어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거 한번 연습해 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이번에는 뭘 또 연습해 볼 거냐면 여기다가 이번엔 애국가 그럴까요? 그럼 여기 적혀 있는 이 내용대로 해볼까요? 자, 일직을 적고요. Alt 누르면서 엔터 근무표 하고 엔터 치면은 한 셀에 여러 줄의 내용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냥 엔터를 칠 때는 한 셀에 한 줄밖에 안 적히잖아요. 근데 한 셀에 여러 줄을 적을 때는 Alt 엔터를 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찰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어요. 제일 간단하게는 어린이집 교사분들, 그리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도 해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뭔가를 관찰해서 그걸 일지를 항상 적어야 돼요. 근데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셀에다가 보통 만약에 이렇게 넓은 칸을 냅뒀다고 쳐요. 여기다가 내용을 적을 거예요. 뭐 오늘은 뭐 어디를 순찰을 돌았음, 뭐 어떠했음, 뭐 이런 내용들을 적을 건데, 예를 들면 그거를 Alt 엔터를 쳐가지고 일일이 줄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이거를 자동으로 줄을 내려주는 기능이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색깔이 저런 게 분배기가 건드려졌나 봐요. 텍스트 줄바꿈은 길이가 매우 긴 텍스트를 여러 줄로 줄바꿈 처리를 해서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적어볼게요. 지금 마땅한 예문은 없으니까 애국가를 적겠습니다. 보통의 엑셀은 이런 식으로 글을 적으면요. 칸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삐져나가서 적혀요. 그쵸? 근데 이거를 텍스트 줄바꿈을 해놓으면 줄이 알아서 내려가면서 그 칸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게 텍스트 줄바꿈 기능이에요. 자, 텍스트 줄바꿈을 다시 눌러서 풀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일지 같은 걸 엑셀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부분이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기능이에요. 간단해요. 범위 잡아서 텍스트 줄바꿈 해놓으면 돼요. 그죠? 자, 요런 정도는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업무상에 잘 활용하실 거라 얘기 드렸고요. 일단 요 부분까지를 먼저 질문을 받고 그러고 나서 교재에 있는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책에 있는 예제를 할 거니까 다시 새 창 하나 열어볼까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눌러서 열어주세요. 자, 여기는 A열을 열너비를 1로 주고요. F열은 열너비를 11로 주세요. 그러고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하는 건 38페이지의 표예요. 어, 39페이지 2번을 보시면 돼요. 순번을 입력하기 위해 B4에서부터 B구셀 범위를 선택하래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는데 B4에서부터 B구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세요. 여기 홈 탭에 보시면 편집 부분에
여기 지금 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있어요. 채우기 해서 계열을 골라주시면 이렇게 연속 데이터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런 상자가 나옵니다. 연속 데이터 상자가 나타났죠. 그럼 우리는 유형을 선형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단계값을 1로 놓고 확인을 누르면 일씩 증가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선형은 더하기고요. 급수는 곱하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형으로 1단계씩, 그러니까 1씩 더해서 표시해라 확인을 하면은 1, 2, 3, 4, 5, 6 이렇게 1씩 증가되는 값이 나오겠죠. 근데 아까가 더 쉽죠. 그죠? 그래서 이 방식은 많이 쓰지는 않고요. 차라리 그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겨서 40페이지. 40페이지 05번에서는 4번을 가지고 있어요. 이 4번은 문자랑 숫자가 같이 적혀 있죠. 이런 경우 이 C4셀을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들을 밑으로 끌면은 일씩 증가가 돼서 적힙니다. 그래서 문자는 복사가 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가 된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42페이지예요. 42페이지 7번인데 날짜를 우리가 입력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선택을 하시고 채우기 핸들을 F9셀까지 쭉 끌어보시면 일씩 증가된 날짜가 입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평일 단위 채우기를 하면 토, 일요일을 제외한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3일, 5월 4일, 5일이 안 나왔죠. 그쵸? 이 4일하고 5일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상태에서 얘를 죄송해요. 오른쪽이랬나. 여기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은 거죠. 이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런 게 생겨요.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걸 눌러서 여기서 평일 단위 채우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씩 증가돼서 날짜가 그냥 입력이 됐었을 건데 평일 단위 채우기는 평일만 채워지고 주말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토, 일요일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5월 3일 다음 4, 5일이 사라지고 안 나오는 거 확인되셨죠? 자, 그 다음 넘겨서 44페이지를 참고해 볼게요. 아까 사용자 지정 목록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아까 일을 적고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월화수목이 그대로 입력되는 이유는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되어 있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원 같은 경우요. 그냥 채우기 핸들로 끌면 사원만 나오게 되지만 이거를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 사원 대리 과장이 번갈아서 나오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파일에서 옵션 고급이라는 메뉴에서 밑으로 쭉 내려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목록 항목에다가 사원, 엔터, 대리, 엔터, 과장 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 사원 대리 과장이 추가가 됩니다. 되셨다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옵션으로 빠져나오고 다시 확인을 누르면 되세요. 그러면 이 사원을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면 사원 대리 과장이 반복돼서 나오겠죠? 자, 요거 일찍근무표 연습해 보았으니까 요거 시트명을 한번 바꿔볼까요? 따닥 해서 일찍근무표 이렇게 바꿔주시고 사원 대리 과장은 다른 분을 위해서 좀 지워줄게요. 자, 파일에 옵션
아까 여기 고급에서 이게 왜 제가 지우라고 하냐면 컴퓨터를 끈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엑셀을 닫는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지우지 않는다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원래 되게 편한 기능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여긴 연습하는 곳이니까 다른 분들이 이 책 가지고 연습할 때 나오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워주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서 아까 사원들이 과장 선택하고 삭제 하면은 목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원을 끌면 사원만 나오겠죠, 이제? 그렇죠? 자, 연습해 보셨다면 47페이지도 한번 완성해 보시겠어요? 시트를 하나 늘려서 만들게요. 여기 시트 하나 추가해서 여기서 만들어 보자. A열은 1로, B에서부터 2열은 연락비를 10으로. 그러고 내용을 적도록 하죠. 자, 간단합니다. 1사분기를 오른쪽 하단 체육인들을 끌면은 4사분기까지 나올 테고, 입고량도 110하고 100하고 이렇게 두 칸을 잡아서 체육인들 끌면 10씩 증가가 되겠죠? 90하고 95도 두 칸을 잡아서 체육인들을 끌면 5씩 증가가 되겠죠? 근데 영업 A팀은 체육인들 끌어봤자 영업 A팀만 나와요. 그쵸? 문자 숫자가 어차피 똑같은 문자만 나오니까. 그죠? 문자는 어떤 규칙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담 영업 A팀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까 전에 배웠던 파일에 옵션, 고급에 사용자 지정 필터가 있었잖아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다가 영업 A팀, 영업 B팀 을 적고 추가. 그거 여기 들어갔죠. 확인한 다음 채우기 하면은 전담팀의 A팀, B팀이 같이 찍히게 됩니다. 아까 배웠던 거 연습을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는 서진, 물산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할 때 파일에서 저장 누르면 되겠죠. 아까 엘리 엑셀 저는 여기다 저장할 거니까 이 폴더를 열고 여기다가 자동 채우기 연습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제가 이 부분까지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뒤에 거 들어가긴 조금 시간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은 시트를 편집하시는 것들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행과 열을 삽입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숨기고 이런 부분들을 저번 시간에 했다면, 그렇게 시트를 만들었다면 그 시트를 편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보았을 때 우리가 특수문자라든지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방법들을 보았고요. 날짜나 시간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뒤로 넘어가선 자동 채우기에 대해서 배웠죠. 자동 완성과 자동 채우기에 대한 차이점이나 그리고 각각의 우리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려봤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고, 다음 시간에 들어갈 사항들도 좀 정리해 본다면 다음 시간에는 셀 서식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짝 안 배운 부분들이 있죠. 셀에 대한 서식을 설정하시는 거,
그리고 테두리랑 채우기 서식 지정하시는 거, 그리고 간단한 테마나 조건부 서식 같은 거 설정하시는 방법과 일단은 계산까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역시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 중간중간에 좀 공부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